너 같은 아시아인이 무슨 대표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스마트폰이나 만들지. 시험장 복도의 날 선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꼭 쥔 응시표가 땀으로 젖어 구겨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박, 미국 뉴욕 퀸스에서 자란 한국계 2세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델리를 운영하며 그를 키웠습니다. 아침에는 샌드위치 포일을 싸며 돕고 밤에는 카운터 옆 구석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에릭에게 수학은 학교 과목이 아니라 삶의 언어였습니다. 델리의 매출표, 손님들의 주문 수량, 재료원가 계산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데린 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전미 수학 경시대회에 섰습니다.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얀 시험지와 검은 펜, 그리고 숨죽인 긴장감. 주변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저기 봐, 델리집 아들이래. 수학밖에 모르는 공장형 아시아인들이지. 귓가의 속삭임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에릭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 잘못 들어온 거 아냐? 그 목소리엔 마치 이곳이 너 같은 아이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전 수학경시대회 참가자입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손에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앞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자 문제지가 펼쳐졌습니다. 에릭의 눈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마치 아름다운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맞물린 기계 톱니처럼 숫자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델리 계산대에서 매일 반복하던 거스름돈 암산, 재료 주물량을 맞추며 익힌 비례식, 매출 분석 속에서 터득한 확률과 통계의 흐름. 그 모든 경험이 문제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갔습니다. 30분. 그가 모든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통상 2시간짜리였지만 에릭에겐 충분했습니다. 그가 답안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교실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선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고 틀리면 어쩌려고. 하지만 에릭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풀이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00점. 하지만 시상식에서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2등을 차지한 백인 학생이 학교 대표로 호명되었습니다. 순간 에릭의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심사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제가 대표가 아니죠? 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단순히 점수만 보지 않아요. 너희 같은 아시아인들은 수학밖에 모르잖아. 우린 균형 잡힌 인재를 원해. 그 말은 칼보다도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릭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난 이 숫자들로 내 가치를 보여줄 거야. 편견으로 쌓인 벽을 무너뜨릴 거야. 시험장을 나서며 에릭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수학으로 이 세상의 정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날의 차별은 그에게 평생 풀어야 할 하나의 방정식을 남겼습니다. 삶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 해답. 뉴욕 퀸스의 코너에 자리한 작은 델리. 가게 앞 네온 사인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바삭한 베이글 냄새가 새벽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이곳이 에릭의 두 번째 집이자 유일한 교실이었습니다. 에릭아, 소시지 세트에 머스터드 추가해라. 카운터 너머에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릭은 빠르게 포스를 두드렸습니다. 7달러 35센트입니다. 거스름돈 2달러 65센트를 계산하며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7.35는 2.65와 완벽한 10을 이룬다. 2와 8은 10 안에서 쌍을 이룬다. 계산대는 그의 첫 번째 수학 교과서였고 고객들의 주문은 끝없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계산보다 더 빠르게 뛰는 것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칼질 소리,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시지 소리,
그리고 주문을 외치는 낮은 목소리. 에릭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언제나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가게에 불이 켜지면 에릭은 델리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수학 문제집, 한쪽 귀에는 아버지의 주문 소리, 다른 한쪽 귀에는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에게는 책상과 연필보다 델리의 소리들이 더 친숙했습니다. 에릭, 이렇게 공부만 해선 밥 굶는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손님들을 봐라. 누군가는 빵을 굽고 누군가는 고기를 썬다. 그게 돈이 되고 밥이 되지. 하지만 에릭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그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원리를 풀어내는 언어였음을. 어머니는 항상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수학이 우리 델리 월세를 내주지는 않아. 하지만 에릭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학은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이 델리도 손님들의 발걸음도 심지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은 델리 카운터 옆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연필 자국이, 옷에는 머스터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놀고 싶었습니다. 함께 뛰어다니고 함께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난 수학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이 델리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내 무기가 될 거야. 그날 밤 델리 불을 끄기 직전 아버지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에릭, 넌 우리 집의 희망이다. 내가 풀어낼 문제는 수학보다 더 클 거야.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은 그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삶,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증명할 공식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 차가운 철제 벤치 위. 에릭은 낡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수학 공식을 풀고 있었습니다. 델리 일이 끝나면 그는 늘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소음과 플랫폼 안내방송이 쉼없이 울렸지만 에릭의 눈에는 오직 숫자만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델리에서 쌓인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손에 쥔 펜 끝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방정식 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에릭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건 낡은 모자를 쓴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에릭의 노트북 화면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릭의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틀렸다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곧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풀이가 맞습니다. 노신사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보겠나? 에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거침없이 움직였고 수학 기호들이 화면 위에 빠르게 새겨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언제나 그에게 가장 솔직한 언어였으니까요. 한참 후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풀이법.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참신하군. 그제야 에릭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신사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리처드 그레이슨 뉴욕대 수학과 교수야. 30년 동안 수학을 연구해왔지만 내 풀이 같은 건 처음 본다. 에릭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뉴욕대 교수. 하지만 곧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고민한 결과일 뿐입니다. 수학은 저에게 세상을 푸는 방법이니까요. 리처드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와 함께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구나. 내가 너를 가르쳐도 괜찮겠니? 순간 에릭의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뉴욕대 교수의 개인 지도라니.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은 레슨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필요 없어. 너의 재능이면 충분해.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리처드 교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 수학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어. 그런 재능을 돈 때문에 멈추게 할 순 없지. 그날 밤 에릭은 델리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한테 기회가 생겼어요. 뉴욕대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겠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닦던 카운터 위에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리가 정말이니? 에릭은 눈빛을 빛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지하철역의 그 우연한 만남은 에릭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온 그에게 드디어 그 언어를 더 깊이 배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날. 뉴욕의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에릭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그는 여느 때처럼 델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아침 장사를 도우며 샌드위치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수학으로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야 한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리처드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에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넌 준비가 되어 있어. 대회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조롱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기 봐, 델리 집 아들이잖아. 어떻게 여길 들어왔대? 비웃음과 편견이 또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에릭은 그 말들이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이 자리에서 숫자가 아닌 자신을 증명하려 했으니까요. 시험지가 놓이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문제를 보는 순간 에릭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이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계산 중 작은 실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틀렸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그러나 그 순간 리처드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수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기회야. 에릭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실수는 패배가 아니다. 진짜 패배는 포기하는 것이다. 그는 빠르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문제의 패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완벽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종이 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에릭은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학은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시험장 밖에는 리처드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땠어, 에릭? 에릭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수학은 역시 제 언어였어요. 리처드 교수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과 발표일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등이 발표되고 2등이 호명되며 드디어 1등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의 전국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는 에릭 박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에릭은 느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시선들이 놀람과 경외로 바뀌는 것을. 그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반짝이는 트로피를 손에 쥐며 에릭은 가장 먼저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델리에서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그를 지켜온 가족.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우승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리처드 교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진짜 수학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거야. 에릭은 트로피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큰 세상 앞에서 내 수학으로 답을 보여주겠다. 그날 전국 수학 경시대회는 끝났지만 에릭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전국대회 우승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운명은 에릭에게 더 큰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날도 에릭은 여느 때처럼 델리에서 부모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소시지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커피 머신에서는 구수한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계산대 너머로는 단골 손님들이 아침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며 웃음소리를 섞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까지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쿵!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낯선 신음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에릭은 번개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카운터 옆 그곳에는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에릭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차가운 땀이 이마를 흘러내렸습니다. 아, 괜찮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은 불규칙하게 들썩였고 손끝은 이미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눈 좀 떠봐요. 에릭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꺼풀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911.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가. 에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델리의 창문에 어지럽게 반사되며 가게 안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에릭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온 그 어떤 수학 문제보다 이 순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제발 아빠, 제발.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답안지에 공식을 적어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기에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재활치료비가 상당히 들 거예요. 에릭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의사는 말없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차갑고 무자비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달러 15만. 에릭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5만 달러? 대충 계산해도 2,100만 원이잖아.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우린 보험이 없는데. 어머니의 손이 청구서를 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는 굳은 살과 주름, 세월이 새겨놓은 고된 삶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에리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수학은 그만하자. 트럭을 계속 운영해야. 아버지 병원비를. 그 말은 에릭의 심장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그만두라고. 수학을.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학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세상을 이해했고 무엇보다 가족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 에릭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눈가가 뜨겁게 젖었지만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에릭은 손에 쥔 청구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 수식 뭔가 잘못됐다. 에릭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이건 방정식이야. 그리고 나는 방정식을 푸는 사람이지. 그는 청구서를 밤새 분석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와 항목들이 만들어내는 패턴 속에서 거짓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중복 청구야. 청구서에는 불필요한 시술료와 중복된 검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에릭은 의사를 찾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청구서 잘못됐습니다. 이중 청구된 검사와 불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돼 있어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청구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죠? 에릭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 병원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릭은 리처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야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에릭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릭,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에릭은 단호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리처드 교수는 잠시 에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너의 삶 그리고 너의 사랑이었구나. 그날 밤 에릭은 병실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해낼게요. 이제 제 수학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니까요. 그리고 에릭에게 수학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해답이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장. 뉴욕을 떠나 도착한 이곳은 에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반짝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숨소리마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걸친 명찰에는 유명 수학 영재학교와 명문 고등학교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에릭의 명찰 아래에는 그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에릭 파크. 학교명도 화려한 이력도 없이 오직 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에 이름이 아닌 해답을 증명하러 왔으니까요. 대회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심판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난 5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를 변형한 것입니다. 대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에릭은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방정식이 아니야. 이건 나와 세상의 싸움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옆자리의 중국 대표는 눈 깜짝할 속도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기하학 도형을 자유자재로 그리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시계도 보지 않고 숱한 공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누구의 손놀림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던 소리, 델리에서 거스름돈을 계산하던 손끝의 감각, 의료비 청구서에서 거짓을 찾아낸 논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진실을 감추려는 허상 속에 숨어 있다. 하지만 에릭은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 발표 직후 대회장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올해의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는 미국 대표 에릭 박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시선들,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던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 해냈다. 손에 쥔 금빛 메달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나만의 승리가 아니야. 델리에서 손마디가 갈라지도록 일하시던 부모님, 지하철역의 차가운 벤치에서 함께했던 수학의 밤들, 그리고 아버지의 병상 위에 걸린 희망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우승은 끝이 아니며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에릭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릭 박, 너의 이야기가 백악관에 전해졌다. 대통령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에릭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대통령이요? 백악관이라니. 그저 델리에서 자라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과 웃음을 나누던 자신이 이제는 대통령을 만난다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검은 차 안. 에릭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메달은 그의 목에 걸려 있었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그 어느 시험 때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만난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 D.C.의 건물들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널 믿는다, 에릭. 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없는 해답을 보여줬잖아. 에릭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가 백악관 정문 앞에 멈추자 깊이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수학보다 더 중요한 걸 증명할 때다. 백악관 접견실. 두 개의 성조기가 양옆에 서 있고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에릭의 귀에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드디어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릭 박, 널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구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에릭은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은 에릭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어. 하지만 오늘 나는 너의 수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듣고 싶어. 에릭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에릭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수학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수학은 세상이 숨기려는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롭군.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니? 에릭은 테이블 위에 종이와 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의료비 청구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그려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 병원비 청구서에서 발견한 허점입니다. 보험 시스템은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바로 그 복잡함 속에 불공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에릭은 중복 청구와 불필요한 시술 항목을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종이를 살펴보다가 시선을 들어 에릭을 바라봤습니다. 에릭, 이건 놀라운 분석이야. 하지만 이런 시스템적 문제는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그런데 넌 이걸 단순히 병원비 문제로만 보고 있진 않겠지? 에릭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비 문제가 아닙니다. 백악관 접견실의 어둡고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에릭에게 곧게 닿았습니다. 에릭 박, 난 내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숫자 속에서 세상이 감추고 싶은 진실을 받고 그 진실을 꺼내는 법을 알고 있어. 에릭은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프로젝트야. 수십 년간 잘못된 계산과 허점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아왔지.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내 눈이 필요해. 에릭은 잠시 대통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개혁이라니. 이건 단순히 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걸린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릭의 머릿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대통령님, 이 프로젝트는 분명 거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학생이 뛰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대통령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에릭, 큰 문제일수록 가장 순수한 시각이 필요해. 너는 이미 내 아버지를 위해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냈어. 이제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니? 에릭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병실에서 보여준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청구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겠지. 에릭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